안녕하십니까. 이 팔자는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역임하시고 올해 11월 29일 저녁 유시에 입적을 하신 자성스님의 것입니다. 팔자는 갑오기사 신사 임진이고 진실은 추정한 것인데 이 시간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간의 신금은 가공한 보석입니다. 돌입니다. 쇠입니다. 단단합니다. 성품이 단단하고 야무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빛나는 주옥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사리에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설입니다. 일본말로 다마죠. 다마데스까 사리데스까. 자, 이 글자처럼 이 끝이 뾰족한 글자가 있습니다. 마치 침처럼 생겼죠. 간목, 오화, 여기는 묘목. 그래서 이것을 현침살이라고 합니다. 침은 찌른다, 찌르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을 찌르면 아프겠죠. 말로 찌르면 그것이 쓴소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인자가 보입니다. 심하면 육두문자가 난무할 수도 있어요. 자, 신금이 간목을 보게 되면은 간목은 재성입니다. 재는 재물이죠. 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여인을 뜻합니다. 현실에 대한 이권입니다. 현실적인 이권. 경영을 뜻합니다. 재물은 수행자에게 이런 인자가 보인다는 것은 수행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마재라고 합니다. 배움에 수행에 마가 껴있는 재다. 학은 바로 인이죠. 재가 인을 극하는 재극인입니다. 학생들이 이러하면은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합니다. 스님은 어떨까요? 현실적인 이권에 빠져서 수행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간목을 불에 태워버리면 됩니다. 사음이 화에 불이 타는데 이 간목 입장에서는 화급하죠. 화치하니까. 불이 치열하니까요. 치열하니까. 이때 성용, 용을 타라고 그랬습니다. 저 갑진이 되면 좋다라는 얘기죠. 근데 말을 타고 있습니다. 시에 보니까 좀 아쉽지만 진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되죠. 자칫하면 목분비해가 될 텐데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갈 텐데 진토가 구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중에 얼목이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마침 또 임수가 투해서 간목이 다시 살아나서 건재하다. 다시 돌아왔죠. 자, 이런 것이 수행자의 팔자에 박혀 있으면 수행에 많은 방해가 됩니다. 자, 월간의 기토는 편인입니다. 편인은 말 그대로 종교란 뜻입니다. 종교, 여기서는 불도죠. 스님이니까. 불도. 임기영변에 능합니다. 선문답에 아주 능하겠죠. 기억력이 뛰어나고 기행력이 발군입니다. 이유는 이 기토가요, 녹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착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왕하죠. 그래서 기행력이 왕하다. 거의 천재급입니다. 이렇게. 거의 천재급입니다. 이렇게 합을 냈습니다. 합을 내서 기토가 간목을 쫙 당기더니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무토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무토로 변하는 이유는 월이 무토의 녹입니다. 무토는 물상이 큰 산이죠. 또 인수니까 큰 문서죠. 무토의 구성 인자는 간목과 기토란 말이에요. 간목은 재란 말이에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편인은 도구입니다. 종교라는 도구로서 임기응변과 기행력으로서 발군의 기행력으로서 경영일선에
이 건에 참여해서 이런 것을 쫙 끌어당겨서 큰 산, 큰 문서를 만드는 이것은 뭡니까? 큰 재산 문서가 되는 거죠. 자, 일단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재산 정식의 달인이죠. 경영인의 사주고 경영, 영업을 하고 경영인의 팔자입니다. 영입니다. 그리고 행정성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팔자에 없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불사복이면 강무부득이라고 했습니다. 토정 선생님께서 토정 비결에 그런 말을 올려놨습니다. 자, 임수는 뭡니까? 상관이거든요. 상관은 재치를 뜻합니다. 재치도 있습니다. 농담도 잘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완을 뜻합니다. 수완가입니다. 수단을 뜻합니다. 수단을 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관은 자유란 뜻인데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내 위주로 합니다. 수단이 독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가 신사입니다. 살지 앉았죠. 병화가 불이고 여기는 무토가 있습니다. 불이 신금을 지질 뻔했는데 토가 있어서 화생토, 토생금 통관됐죠. 절처공생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반전되는 것이죠. 즉 막판 뒤집기의 달인이다. 자, 그래서 변화무쌍하고 조화 무궁한 그런 팔자입니다. 조만간에 환생할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오화는 어떻습니까? 오화는 말입니다. 말인데 진용에서부터 출발해서 진사오로 갔으니까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용마입니다. 용마. 용마는 영마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상당히 동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는 장성살이죠. 도화살이기도 합니다. 도화살이고 이것은 천을기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이거든요. 관 플러스 동적이다. 박진감 있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관 플러스 장성이다. 명예와 권력을 진다. 관 플러스 도화다. 관 주변에 도화도 있겠구나. 관 플러스 천을기인이다. 천을기니까 관운이 명예운이 턱줄나구나. 기한 팔자구나.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사화가 두 개 있죠. 나란히 있습니다. 쌍생아명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뱀이 두 마리 있으니까 머리가 두 개가 보이네요. 쌍두사입니다. 쌍두사예요. 다시 말해서 이무기입니다. 이무기. 자, 옆에 용이 있는데 용 못된 이무기죠. 용이 있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하다는 것은 변신의 귀재다. 자, 이 파충류 용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즉시 변합니다. 변신의 기재다. 근데 이것은 망신살이에요. 또 인호술 장생 앞에서 알짱대니까 망신이죠. 지살입니다. 또
지사는 역마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관입니다. 관에다가 이러한 수식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붙여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용인데 그냥 용이 아니라 흑용이네요. 임기용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솟구친 임수가 있는데 이것을 용오름현상, 조화를 부리고 있죠. 이 팔자에서 진시가 아니면 이 팔자가 높은 지위까지 못 올라갑니다. 용오름현상, 용은 바로 조화가 무궁합니다. 조화 무궁한 팔자다. 즉 창조를 하는 겁니다. 이무기는 변화무쌍에서 자신의 몸을 손오공처럼 홍길동처럼 변신수를 쓰지만은 용은 조화가 무궁해서 창조를 하는 겁니다. 없던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성분이 있죠. 자, 이렇게 부분적인 단식 판단을 해보고 복식 판단에 들어가서 전체를 조망해 보는 것입니다. 공망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공망의 좌표는 간목이라고 씁니다. 천간의 개수, 손으로 짚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그냥 번거롭게 짚습니까? 과거 이진입니다. 여기는 미래 이진입니다. 지지를 보는 겁니다. 가보죠? 과거 이진이 뭡니까? 진사공망이라고 합니다. 공망 속지법입니다. 용이죠. 이건 인성입니다. 공부입니다. 수행입니다. 여기에 공망이 들었어요. 과연 수행을 할까요? 수행에 별로 관심이 없고 연불보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팔자 얘기입니다.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화는 관이죠. 관이 공망이네. 그러면 관운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자, 덕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공입니다. 왕공적 비공입니다. 왕한 공망은 공망이 아니라고요. 왕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공망이란 뜻은 없다는 뜻인데 왕한 자체는 또 동공은 비공이 아닙니다. 화공적발입니다. 불이 공망이 되게 되면은 적발. 자, 일요일이라요. 이 배달 음식을 시키느라고 오토바이가 많이 다닙니다. 자범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저렇게 힘들어 합니까? 자, 공망은 공기입니다. 공기라는 것은 산소잖아요. 산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타죠. 관이 확 탄다는 것은, 확 올라간다는 것은 명예가 갑자기 올라갔다 갑자기 또 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팔자단 말이에요. 공망도 활용을 해야 되겠죠. 무기토는 공망의 지지를 그냥 충하면 됩니다. 만약에 무호라면은 자수와 축토가 공망이 되는 겁니다. 자, 신사입니다. 일주가 신사니까 을신충 사해충. 앞으로 좌표로 한 발 가면 여기도 한 발 가면 술이다. 이렇게 되면 신유 공망이다. 신유는 금이 공망이다. 금공이니까 신금인 나도 공망이고 아까 사화도 공망에서 자공에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공망은 공문에 든다. 공문은 불문이다. 불문은 곧 성도의 명을 타고났다. 그러면서도 죄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수왕가다, 행정가다, 기획가다 이런 뜻입니다. 제갈공명 같아요. 팔자가 조계종 우리나라 성계의 제갈공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금이 4월달에 났는데 4월달에는 기본적으로 병화가 권력을 잡았어요. 당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자가 굉장히 조열합니다. 조열함을 넘어서 화세가 치열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금, 작은 쇠가 주옥이 강한 불에 용융됩니다. 녹을 염려가 있죠. 자, 소금은 불에 녹일 수 있죠. 따라서 이 팔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불에 대한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왔습니다.
팔자를 적시풀이를 한다면 임수와 기토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신금이 보호가 되지, 이 보호장치가 멈추게 되면 그때는 불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다. 이때는 즉시 비상을 걸어야 됩니다. 임수에게 큰 물이 와서 일방으로 수를 견제하고 일방으로 이 신금을 깨끗이 씻어서 빛나게 해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맑은 물에 조약돌을 씻어놨더니 이 조약돌이 아니라 즉 도세를 해서 깨끗이 씻어놨더니 주옥이 된 겁니다. 귀하게 된 거죠. 도세 주옥이라고 합니다. 도세 주옥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팔자의 진가가 나타난 거죠. 다시 말해서 팔자의 값어치가 높아진다, 격상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관이죠. 상관이 일방으로는 불을 견제하고 일방으로는 신금을 도세 주옥을 만들어 도와준다 말이에요. 도와준다. 도와줄 부자, 도울 부자입니다. 자, 상관이 도운다. 무엇을? 신금을, 일간을, 팔자의 주인공을, 군주를, 팔자의 주군을 상간 부주 격이란 말이에요. 기특한 격이 되는 겁니다. 신금이 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정관격입니다. 여기에도 오화를 봤기 때문에 정관과 칠살을 동시에 봤죠. 그렇다면 정관도 역시 칠살로 변하는 겁니다. 칠살격이 되는 겁니다. 사음이 화국이 돼서 재와 살이 태과합니다. 태다합니다. 신금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재와 살이 내 팔자에 포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토와 임수가 다스립니다. 기토는 엄청나게 힘이 있죠. 임수도 영향이 있습니다. 임기용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살이 많으면 재는 살로 동화됩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관살이 태왕하다. 왕하다는 것은 월지를 장악했다. 원령을 얻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형사명이 있습니다. 비명형사가 자동입니까? 타동입니까? 팔자는 타동입니다. 관은 살로 또 동화돼서 살이 왕합니다. 이 살은 즉 호랑입니다. 호랑이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우리 속에 호랑이가 있는데 이 호랑이가 튀쳐나오면 화를 당한, 이 호랑이가 즉 불입니다. 불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데 이 살이란 것은 첫째 병을 뜻하고 사고를 뜻합니다. 병은, 불은 심하니까 심혈관이란 말이에요. 급작스럽게 아까 화공적 발이라고 했잖아요. 확 발합니다. 불이 확 타서 얘가 다치는 거죠. 사고는 뭡니까? 바로 화재 사고 등을 폭발물 사고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어찌 팔자를 속이겠습니까? 내 팔자에 이러한 인연이 있는데 피할 수 없습니다. 천불사복이면 강국부덕이다. 하늘이 주지 않은 복은 억지로 구할 수도 없다. 한바탕 소풍 왔다 가는 세상이지만 따지고 보면 팔자로는 시나리오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자, 칠살격이 일단은 성격이 돼야 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성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팔자는 바로 불교계 대통령입니다. 살격인데 일단은 식신상간을 써서 살을 제압합니다. 자꾸 실수를 하네요. 제가 사용 식재입니다. 즉 식신제살의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살격인데 이 살격이 이 인성도 한 역할을 하죠.
용인입니다. 자, 식신은 물론 임수죠. 여기서는 인성은 기토입니다. 상신이 두 개입니다. 격이 두 개로 나온다. 여기서는 뭡니까? 살이 많죠. 이것을 살중용인, 살다용인. 여기서는 살인 상생의 테크닉을 구사합니다. 자, 그래서 성격이 됐죠. 그런데 아까 단식 판단을 할 때 보다시피 기토를 활용하고 상관을 활용해서 이 팔자에 뭡니까? 권력을 잡고 재물을 장악합니다. 재와 관을 장악하고 있죠. 재는 뭡니까? 현실적인 이권이고 관은 명예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완갑니다. 나의 탁월한 수완으로서 기획력으로서 이권을 취하면서 명예를 추구하는 명예 추구형의 팔자를 타고났고 권력을 추구하는 여기서 권력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추구하는 권력 추구형을 타고났습니다. 자, 이런 팔자가 있습니다. 병화일간이 기토라는 상관을 활용을 해서 임수 7사를 다스리는 팔자가 있습니다. 바로 후틴입니다. 또 정화일간이 무토라는 상관을 활용해서 개수라는 7사를 다스리는 팔자가 있습니다. 시진핑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상관이죠. 그러면 자성스님은 이 신검 일간이 임수라는 상관을 활용해서 병화, 정화라는 살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성스님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는 다 독재적으로, 여기도 독단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팔자인자가 그렇습니다. 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이 팔자는 전체적으로 봐서 화세가 치열하니까 언젠가는 불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하는데 임수와 기토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64 대운에 병자가 오게 되면은 병화가 투에서 여기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치열해지죠. 이때 이 대운 안에 내가 여기 있는 화가 튀어나왔으니까 사실은 파격이 된 것입니다. 천길나무 떨어지는 무엇으로 인해 불로 인해서 내가 당하게 돼 있죠. 10년간 당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은 대운 위주로 보게 되면은 병자가 들어온 64세에 화를 당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운은 뭡니까? 환경입니다. 전제입니다.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불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조건이 와 있는데 해마다 운이 바뀌죠. 바뀌면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응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건 세운에서 응하는 겁니다. 세운에서 이미 응했잖아요. 개수가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개수가 허군 차일로 누르고 있으니까 천간에서는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올해 개면에 묘목이 들어와서 잠호형으로 여기를 툭 칩니다. 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왔다고 그랬죠. 10년간 충을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64세 오자마자 일이 나는 거죠. 묘목이 와서 자수를 형살로 살짝 터치를 하고 또 오화를 오며 파로 터치를 한과 동시에 좌우충이 일어나는 거죠. 올해 좌우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올해. 그러면 오중에 정화가 튀어 올라가서 임수를 합을 해서 묶어버렸습니다. 작동을 멈췄어요. 임수 상신이 스톱해버렸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와 있죠. 올해 들어와서 왠지 불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안한데 이 2월달을 넘긴 것이 참 아주 묘합니다. 11월달로 들어오게 되면 안정이 되는 듯 하죠. 횟수가 묘목을 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해묘미가 되니까 이것은 나무입니다.
나무를 준비한 겁니다. 이 나무가 들어온 불은 어떻게 해요? 불은 또 4, 5, 미 하면서 또 불꽃이 치솟습니다. 이런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천간에 있는 개수들이 일단 불을 끄고 있거든요. 살짝 끄고 임수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지금처럼 29일이 딱 들어오게 되면, 지난 29일이 들어오게 되면 또 목을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목의 기세가 합이 돼서 정지되어 있습니다. 스톱에 있으니까 여기를 자모형을 못 매깁니다. 오묘파를. 그럼 다시 이것이 스톱돼 있어요. 월, 운, 일진으로 가면서 스톱돼 있단 말이에요. 자, 신묘가 들어왔죠. 이 신금은 명주 신금이 이렇게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 일진에 내가 모습을 나타냈어요. 나의 치부를 드러낸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또 나의 몸뚱아리입니다. 드러나는데 여기서 정화가 바로 가서 이렇게 극을 하는 거죠. 신금을. 이게 7살이잖아요. 그런데 다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시입니다. 묘이충을 하니까 묘목과 해수의 합이 풀리고 여기도 합이 풀린과 동시에 묘목이 와서 오묘파를 놓고 또 자모형을 놓고 이렇게 양질로 때리니까 또 좌우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수는 사해충을 놓는 거예요. 온통 팔자가 개고됐습니다. 자, 개고가 됐으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먼저 병화는 신금과 합을 합니다. 병화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세 개죠. 신금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이죠. 3대 3이면 합이 돼서 묶이는 겁니다. 꼼짝없이 수로 묶이는 겁니다. 대원지가 수니까. 수는 뭡니까? 이게 기름입니다. 이 수가 큰 역할을 못합니다. 여기서 불을 직접적으로 끄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무게합이 있죠. 무게합. 무토가 몇 개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4죠.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4대 4로서 정합을 하니까 불로 바뀌는 겁니다. 이유는 4월달 생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인목이 있습니다. 임수가 몇 개입니까? 임수가. 여기 하나 있죠. 둘 있죠. 2입니다. 정화는 몇 개입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대 2죠. 이것도 목으로 바뀝니다. 목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대원지가 수이기 때문에 수생목을 했어. 자, 여기는 불이고, 그 다음에 갑기합이 있습니다. 갑목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4죠. 그 다음에 기토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입니다. 이건 합이 안 됩니다. 합이 깨지니까 갑목이 기토를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냥 그걸 하니까 상신이 다 깨지고 묶여지고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와버렸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닭고기 드시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개수는 뭡니까? 개수와 횟수와 임수는 물입니다. 이것은 수생목하는 기름입니다. 기름. 휘발유라고요. 휘발유. 자, 해묘미, 갑목 이런 것은 뭡니까? 다 재죠, 재. 결국은 불을 생했으니까 불은 살이란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나무에 불이 붙어서 내가 그냥 종적 없이 녹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거든요. 자, 이러한 태권익을 쓰게 되면은 이 명주에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해필 신묘가 나타나는 일진입니다. 신묘가 아니고 기묘면 여기가 뭐 같답니까? 개수가 떠서 괜찮겠죠. 다 인연 따라가는 거단 말이에요.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드리면 자동이 아니라 타동입니다. 의외로 겁이 많습니다. 경원들을 기토, 병화, 용신, 용,
경호원들 대동하고 다니는 팔자인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절지에 앉아서 노출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일진에. 이 일진가 충을 하면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하나 놓쳤는데 이 유금은 충도 하지만 여기 가서 이 용을 스톱시킵니다. 용이 조화를 못 부르게 스톱을 시킵니다. 자, 통변이 조금 좀 생소한 통변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오행만 보고 십성으로서 통변을 합니다. 여기에 머물면 팔자의 조화를 모릅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무궁무진한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선 스님의 팔자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